어제가 초복이었죠? 초복은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 먹었는데요. 초복 음식으로 삼계탕 많이 드시던데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여름을 나고 계시나요? 아직도 많은 날을 견뎌야 할 것 같은 여름.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는 여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속 비밀 찾기의 진행자 왕다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책이 귀해서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전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사회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동화 속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권선징악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문화 속의 성차별이나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불평등들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영유아 시기에 듣는 동화. 특히 전래동화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동화 속에 녹아있는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불편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군 신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년 개천절이 되면 당군 신화에 대한 숙제를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까요? 전래동화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할머니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살고 있었어요. 환웅은 날마다 인간 세상을 구하였지요. 어느 날 아들의 마음을 안 환희는 환웅에게 전부인 세계를 주고는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라고 하셨지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환웅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전부인 세계, 바람과 비와 구름을 거느리고 세상을 두루 살피던 중에 백두산 위를 지나는데 백두산이 너무나 아름답지 뭐예요. 백두산의 아름다움에 반한 환웅은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지요. 때마침 같은 굴에 살고 있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 길로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웅님, 우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발 저희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예, 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은 신령한 쑥 한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지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여자가 되고 싶은지 남자가 되고 싶은지는 묻지 않네요. 곰과 호랑이는 그날부터 환웅이 준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굴 속에서 버텼어요. 쑥은 쓰고 마늘은 맵고 매워. 날이 갈수록 고기가 먹고 싶은 곰과 호랑이는 견디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지요. 나는 더 이상 이거 못 먹겠어. 고기가 먹고 싶어. 배고파. 계속 동굴 속에만 있으니까 숨도 막히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니까? 이러다 사냥을 다시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넌 괜찮니?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난 나가고 싶어. 나갈래. 참을 수가 없었던 호랑이는 동굴을 뛰쳐나갔지요. 참을성이 없어서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는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혼자 남겨진 곰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었을 뿐 아니라 동굴 밖에 나올 수도 없었지요. 드디어 100일이 지나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어요. 환웅은 여자의 몸이 된 곰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웅녀는 자기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앞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환웅은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단군이라고 하였지요. 단군 왕검은 백두산 신시의 배달이라는 국호로 나라를 개국하시고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장건이너머로 나라를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단군 신화로 인해 우리 민족이 배달결례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단군 신화는 신화잖아요. 예전에는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이라고 여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대요. 곰과 호랑이는 상징적인 것이고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는데 단군 왕검은 곰부족 처녀와 환웅 사이에 태어난 실존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동화에 녹아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여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굴 속에서 100일 동안 갇혀서 쑥과 마늘만을 먹으면서 조신하게 참아야만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힘들게 참아서 사람이 되었더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군요. 여자는 조신해야지.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원.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렇게 여자는 사회가 요구되어지는 대로 여자로 키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남자는 또 어떤가요? 참지 못해 뛰쳐나간 호랑이는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참을성이 없는 호랑이가 마치 남자인 양. 남자가 욱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남자는 선빵이지. 라면서 폭력을 행사해도 그럴 수 있다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남자로 키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자여서 또는 남자여서 억울했던 경험이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12살에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나 보다. 죽어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야지. 라고 결심할 만큼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었답니다. 참고 통제당하는 여성으로서의 삶.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참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떠십니까? 욱해도 조금은 용인되는 문화 속에는 남자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서 남자는 약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내 것을 지키는 책임감이 요구되어지는 사회에서 남자로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러니 남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 또는 여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남자는 이래야지 또는 여자는 그래야지 그런 것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단군 신화에 녹아있는 메시지들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성역할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단군 신화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시간이 우리 문화가 여자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남자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래동화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동화 속 비밀 찾기의 왕 다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